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거리를 적시며 네온사인의 빛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준서, 30는 젖은 어깨를 감싸며 아버지의 오래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문 너머 침묵은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그저 아들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요구하는 남자였다. 준서의 기억 속 아버지. 이강민, 58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강민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늘 단정한 셔츠와 낡은 재킷을 입고 공기놀이처럼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준서가 20대 초반에 집을 떠나면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 벽은 단단했고 차가웠다. 왜 이제야 왔어? 문이 열리며 강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 안 한 게 많잖아요. 준서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제 다 알아야겠어요. 강민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서질 듯 연약했다. 집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낡은 가구, 오래된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시계. 준서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그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하던 모습. 이건 내 친구가 준 거야. 라고 아버지는 말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친구, 누구였어요? 준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강민은 대답 대신 차가운 맥주 캔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준서야. 파고들어야죠. 아버지가 저한테 숨긴 게 뭔지 이제 알아야겠어요.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의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다. 강민은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준서의 끈질긴 질문은 결국 아버지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 친구, 김태연. 강민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가 제일 아꼈던 사람이었어. 태연. 그 이름은 준서에게 낯설지 않았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그 이름을 중얼거리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아버지는 늘 그 문을 닫아버렸다. 태연 씨는 어디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죽었어. 오래전에.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준서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삶은 단순히 바버지라는 역할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 감춰진 상처,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했던 비밀이 있었다. 다음 날, 준서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낡은 커피숍.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하나씩 파헤쳤다. 태연은 누구였을까? 왜 아버지는 그를 잊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끝내 숨겼을까? 한편, 강민은 집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서가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손에 쥔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태연아, 내가 잘못한 걸까? 준서의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태연이 80년대에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였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태연은 결국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삶을 포기했다. 강민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비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오히려 더 아팠다. 며칠 뒤, 준서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것? 강민은 오래전 태연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할 순간이 왔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준서는 법정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강민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다. 아버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강민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통이 담겨 있었다. 재판은 태연의 죽음과 관련된 오래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이었다. 1980년대 태연은 공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최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군가는 강민이 태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준서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은 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말 안 하면 제가 알아낼게요.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태연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집에서 태연의 여동생 김지영, 55을 만났다. 지영은 준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강민 씨 아직도 그를 잊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영은 태연과 강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몰아붙였는지 이야기했다. 오빠는 강민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영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강민과 태연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준서는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의 미소는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지영의 이야기는 준서에게 충격이었다. 태연은 가족의 강요로 강민과 헤어져야 했고,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삶을 끝냈다. 강민은 그 후로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다. 그는 태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연 씨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강민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네가 날 어떻게 볼까 무서웠어. 그리고 태연이를 잃은 것도, 세상과 싸운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았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준서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세상이 자신을 판단할까봐 침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준서는 아버지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변호사 박소연, 40을 만났다. 소연은 강민의 사건을 맡아준 강직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당시 공장 관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강민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소연의 도움으로 준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장 기록, 당시의 목격자들, 그리고 태연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 그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며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한편 강민은 법정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검사는 그를 몰아붙이며 태연과의 관계를 비꼬는 질문을 던졌다. 이강민 씨, 당신과 김태연 씨는 어떤 관계였죠?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던 게 아닌가요? 강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끝까지 태연과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다. 태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준서는 방청석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법정에서의 강민의 고백은 준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동시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강민과 태연의 관계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왜곡했다. 준서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왜 그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소연은 준서에게 차분히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일이죠. 그녀는 강민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서는 그녀와 함께 공장의 옛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 단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최영수, 60는 강민과 태연의 동료였다.
영수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준서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다. 강민이와 태연이는 서로를 정말 아꼈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지. 영수는 당시 공장에서의 사고가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장 관리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고 그 책임을 강민에게 떠넘기려 했다. 태현의 죽음은 그 비극의 결과였다. 준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유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시스템과 싸우다 무너진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태연의 옛 일기를 발견했다. 지영이 준서에게 건넨 일기였다. 태연의 일기는 사랑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강민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게 유일한 행복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싸움에서 지쳤지만 강민이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한다. 준서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 태연 씨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강민은 일기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내가 태연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서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법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준서는 소영과 함께 최종 증거를 준비했다. 그들은 공장의 안전 기록, 당시 관리자의 부패를 입증하는 문서, 그리고 영수의 증언을 모았다. 하지만 검사는 여전히 강민을 몰아붙였다. 이강민 씨는 태연 씨와의 감정적 갈등 때문에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를 사랑한 게 죄가 아니에요. 법정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소연은 준서를 진정시키며 재판을 이어갔다. 그녀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관리자의 부패와 강민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은 쉽지 않았다.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강민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부추겼다. 한편 준서는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오랜 연인 민재, 32와 함께 살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민재는 준서의 싸움을 지지하며 곁에 있어 주었다. 너도 아버지처럼 숨기고 싶지 않지? 민재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겼던 진실을 그는 당당히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준서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준서와 강민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악플과 비난도 쏟아졌다. 준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아버지를 위해 싸웠다.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준서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강민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강민은 단정한 모습으로 판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이강민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그녀는 공장의 부패를 입증하는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검사는 여전히 강민을 공격했다. 이강민 씨의 개인적 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의 일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말했다. 이 일기는 김태연 씨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강민 씨는 그 사랑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판사는 일기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강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를 비난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준서를 진정시키라며 손짓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젊은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켜주세요.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소연은 끝까지 강민의 무죄를 주장했고 준서는 방청석에서 아버지를 응원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이강민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법정 안은 환호로 가득 찼다. 준서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강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고맙다. 준서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끝까지 침묵했을 거야. 재판이 끝난 후 준서와 강민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강민은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민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난 내가 나처럼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숨기지 말아요.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은 처음으로 태연과의 추억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태연이는 늘 웃었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는 웃으면서 날 위로했지. 준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은 사랑을 그는 지켜내고 싶었다. 며칠 뒤, 준서는 민재와 함께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강민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태연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준서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리며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준서와 강민의 이야기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다. 강민은 아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말했다. 준서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태연이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재판이 끝난 후 준서와 강민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강민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준서의 용기 덕분이었다. 준서는 민재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종종 강민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강민은 민재를 보며 태연을 떠올렸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태연이와 꿈꿨던 삶이 떠올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아련했다. 한편 준서의 SNS 활동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LGBT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비난도 거셌다. 익명의 악플러들은 준서와 강민을 공격하며 그들의 삶을 비판했다. 이런 비난 견딜 수 있어. 민재가 걱정스레 물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이걸 견뎠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LGBT 모임을 시작했다. 강민도 가끔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나이든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저는 사랑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강민의 말은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러던 중 준서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태현의 조카 김수민 25이 보낸 편지였다. 수민은 태연의 죽음 이후 가족이 강민을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며 그와 만나고 싶다고 했다. 준서와 강민은 수민을 만나기 위해 다시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강민 아저씨께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삼촌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강민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 가족 잘못이 아니야. 그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수민은 태연의 일기에서 빠진 페이지를 건넸다. 그 안에는 태연이 강민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강민아, 내가 떠나도 너는 살아남아야 해. 너는 나보다 강하니까.
강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사건은 준서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는 소영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건 아버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숨겨야 할 게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탄치 않았다. 작은 문제, 사회적 반발,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강민의 지지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강민은 다큐멘터리 촬영 중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태연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삶의 전부였죠. 그의 말은 카메라 너머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촬영이 끝난 후 강민은 준서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고맙다. 아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저를 키워준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강민과 준서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준서와 강민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다. 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이든 세대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초월해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부 보수 단체는 그들의 강연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준서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함께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국제영화제에 다큐멘터리를 출품했다. 그 과정에서 준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당당히 드러냈다. 그는 민재와 함께 무대에 올라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사랑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다.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는 그들의 용기에 큰 영감을 받았다. 준서는 강민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태연 씨를 잃은 고통을 나는 절대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한편 강민은 점점 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태연의 무덤을 찾아가 오랜만에 말을 걸었다. 태연아, 나 이제 숨기지 않아. 네가 내게 준 사랑, 이제 세상에 보여줄게. 그 순간 준서가 뒤에서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태연 씨도 이걸 보고 웃고 있을 거예요. 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마도.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준서와 강민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는 건 내 아버지 덕분이야. 그의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어갈 거야.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다. 강민은 요리를 하며 오랜만에 태연의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강연과 다큐멘터리 활동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초청받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LGBT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준서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민재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강민은 어느 날 준서에게 말했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준서와 강민은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강민은 책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나는 게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내 아들 준서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준서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얻었다. 강민도 종종 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어요? 한 소년이 물었다. 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 때문이지. 그리고 내 아들 때문이야. 쉼터는 점점 더 커졌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준서와 민재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준서는 강민과 함께 태연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강민은 말했다. 태연아, 우리 아들이 내 목까지 잘 살아주고 있어.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같이 계속 싸워요. 태연 씨 목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준서와 강민은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꿔갔다. 마지막으로 준서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다. 아버지는 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나를 위해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진실의 승리였다.